작품관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더 추천드리지만 안녕하세요. 방구석 도슨트입니다. 오늘은 더현대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라울 디피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새로운 게스트 두 분이 또 오늘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구석 도슨트 선생님과 함께 전시를 관람할 엄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떻게 인연이 맺어져가지고 또 이런데 초대받고 했는데 권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와. 오늘 라울 디피 전시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라울 디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전시를 보도록 할게요. 혹시 라울 디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생소해요. 징소한 작가. 네, 생소하고 SNS에서 요즘 많이 홍보가 돼서 저도 머리털 나오고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이 작가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해요. 국민 작가래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 프랑스에서 열렸던 전시 중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가장 좋았던 전시 중에 하나가 라울 디피 전시일 만큼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오늘 우리가 볼 전시가 프랑스 국립미술관에서 또 작품이 많이 왔다고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또 좋아하는 작품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분은 1890년대생이에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집안은 사실 그렇게 유복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이제 예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라울 디피 아버지는 이제 공장에 다니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셔서 심지어 이분이 7남매인가 그래요. 집이 되게 유복하지 않은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뭐 미술, 음악 이런 교육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눈 떠 있는 집안이었다. 그래서 이 라울 디피의 남매들을 살펴보면 음악가도 굉장히 많고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라울 디피의 그림을 보면 이 어렸을 적 받았던 음악과 미술 교육 덕분인지 작품에 악보가 나오거나 악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조예가 남달랐던 라울 디피는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씩 싹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면 대학을 어디를 가죠? 네, 미대를 가잖아요. 라울 디피도 그 프랑스의 5대 미술 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해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엘리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같이 이거 보실까요?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잘 그렸다라는 고전주의 그림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계기가 바로 1910년대쯤에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였어요. 앙리 마티스가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색채의 마술사? 저는 잘 앙리 마티스는 야수파로 굉장히 잘 알려진 작가잖아요. 야수파의 거의 대장 같은 느낌인데 야수주의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도 그래서 어제 네이버 지식인 보고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야수파는 그 야수의 심장, 저희 어머니가 또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셔서 예, 삼성전자 9층에 들어갔다가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 5층 갔을 때는 이제 메추리알 주시더니 한동안 정말로 김치에다가 밥만 먹었다가 하지만 이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 아직까지 꽉 붙잡고 너 나중에 손자 낳을 때 팔 거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수의 심장과 야수주의는 굉장히 닮아있어요. 왜냐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야수주의 하면 오 멋있다. 라이언킹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약간 짐승 같은 느낌이 더 컸어요. 짐승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좀 저급한 미술이다 라고 치부하는 게 바로 야수주의였는데 야수파가 뭐냐? 우리 지금 뒤에 보시면 뭐가 있죠? 자연문 있잖아요.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요. 근데 혹시 초록색 말고도 혹시 보이는 색깔이 있으신가요? 노란색 그런 것도 보이고 앙리 마티스처럼 이런 야수주의 작가들은 이런 데서 보라색을 보거나 빨간색을 보거나 이런 강렬한 색채를 본다고 해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사물이 빛을 내뿜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해서 보는 거잖아요. 아마 진짜 색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또 원래 근본적인 색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수주의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내가 빨간 사과를 그리더라도 이게 연두색으로 보이면 연두색으로
완전 강렬하게 색을 칠하기도 하고 다양한 색깔을 과감하게 그리는 사조들을 우리가 야수지라고 하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라울 디피가 앙리 마티스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사과를 빨갛게만 그렸는데 여긴 보라색으로 그리네? 이런 매력을 느껴요. 앙리 마티스만 그대로 따라갔다면 지금 같은 거장이 되지 못했겠죠. 사물의 색감을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테두리에 윤곽선을 넣어요. 만화처럼. 라울 디피의 그림을 보면 이게 일러스트인가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일러스트는 만화적인 표현처럼 겉에 두껍게 선을 또 하나 따잖아요. 대신에 그렇게 했을 때 대상이 더욱 돋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라울 디피의 1910년대 작품을 보시면 두껍게 라인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30년대로 지나면서 라울 디피의 인생에 커다란 폭풍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또 관절염에도 되게 심하게 걸리시고 지병도 굉장히 많으셨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붓을 둔 다음에 천에 감아서 묶어서 그렸대요. 잡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보통 뭉크나 에곤 실레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자신의 정신이 조금 피폐해졌을 때 그 그림에 굉장히 잘 투영되잖아요. 근데 라울 디피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데 그림이라도 좀 경쾌하게 그리자, 신나게 그리자 해서 재미있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피카소 이 화가를 기쁨의 화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림 자체가 경쾌하고 신난다.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작가는 재밌으려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서 재밌다 이것만 하고 와도 라울 디피 전시를 100% 즐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 관람하고 또 후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간단히 어땠는지 소감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작가라고 들었는데 음악가 집안이다 보니까 그런 운율감이 그림에서 느껴졌고, 붓터치가 굉장히 과감했던 것들, 넓고 얇게 쓰이는 것들도 그 과감함 속에서도 세심한 게 다 느껴져서 좋았고요. 특히 어부 그림이 있었는데 그 어부가 그물을 이제 잡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그물 색상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른 그림들도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양쪽 배경의 색상이나 아니면 그 말들의 색상이 같은 말인데도 그 사람이 타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 그 기준의 좀 색상도 다르고 해서 굉장히 색감으로 인해 힐링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5점. 5점. 네,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라울 디피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도 있고 더현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작가, 심지어 이제 진짜 유명한 프랑스의 국민 작가인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뮤지엄에서 두 군데나 한다? 그것도 30년 개관을 맞은 예술의 전당과 서울에 지금 이제 시그니처 랜드마크가 된 더현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웠어요. 그 두 군데가 어디가 어떤 점이 더 낫고 어디는 어떤 점이 더 좋았는지를 저는 좀 고려하면서 관람을 했는데, 비유를 해보자면 예술의 전당이 한정식의 느낌이었다면 이 더현대의 라울 디피 전시는 코스 요리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술의 전당 이야기부터 하자면 예술의 전당은 공간이 굉장히 넓었어요. 상하 좌우에 다 모든 게 작품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정식을 보면 맛있는 고기 반찬도 있고 그 옆엔 나물도 있고 하잖아요. 이것도 즐길 수 있고 저것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네? 이런 전시였다면 더현대 전시는 관람자가 어떤 작품부터 어떤 순서대로 작품을 관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큐레이팅을 잘 해놨던 것 같아요. 모네의 영향을 받은 인상주의, 마티스의 영향을 받은 야수주의,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주의, 쭉쭉쭉쭉쭉 이 기대감이 점점 고조되는 이 전시 구성이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전기의 요정, 주마등 같다고 했던 그 작품이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탁 터뜨리면서 전시를 되게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한식당에 가면 진짜 상다리 휘어지게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서 좀 부담을 느껴요, 항상. 왜냐면 뭐부터 먹어야 되지? 그리고 나 고기 반찬만 먹고 싶은데 또 나물 안 먹으면 엄마한테 한 소리 듣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것만 주는데 또 하나씩 떠먹여주니까 관람하는 입장에서 너무 편했다. 작품의 사이즈 면으로 봤을 때 저는 더현대의 작품이 훨씬 더 이 라울 디피의 작품관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더현대 전시를 더 추천드리지만 예술의 전당은 30년 기념으로 만든 거라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거든요. 패션 쇼장을 만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미디어 아트도 많이 있고 볼거리가 많고, 난 습작을 보는 것도 좋아한다, 라울 디피를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은 예술의 전당 라울 디피를 추천하고요. 라울 디피가 아니더라도 나는 오늘 가볍게 그림을 보고 싶다, 그림에서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더현대 라울 디피 전시를 추천합니다. 이제 또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하냐면 자기가 만약에 누굴 데려간다면
누구를 추천해주고 싶은지 한 명씩 이야기 해볼게요. 뭔가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은 친구, 고민 많은 친구를 데려가고 싶은 게 꼭 이렇게 미래를 그리거나 앞에 계획을 짠다고 하면은 뭐든지 이렇게 명확해야 되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타임라인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이렇게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너무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고민을 하면서 솔직히 삶이 이렇게 한 차에 앞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이제 랜덤하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닮아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저희가 그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뭔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기나 벽 같은 거를 두면은 뒤에 있는 것까지 막 이렇게 투시가 되고 뭐든지 다 이렇게 좀 색이 번지면서 좀 자유롭게 야수주의라는 말이 진짜 연상될 정도로 좀 과감하게 그리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자기가 이렇게 족쇄가 되지 않게 삶이 족쇄가 되지 않게 좀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아 이런 삶도 있더라 이런 작가의 의도도 있더라 이런 거를 보면서 고민 있는 거 있으면 좀 풀어내고 쁨 희망 그런 거를 좀 긍정적인 거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보자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기 위해서 가보고 싶다. 네, 저는 50대, 60대 이후의 중장년층들 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이제 라울 디피의 인생이 파트처럼 나뉘어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이 다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런 50대, 60대 그 이후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다채로웠던 그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시를 재밌게 보고 왔는데요. 형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전 짧고 간결하게 구독, 좋아요 많이 그거 괜찮네. 라울 디피 사행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라면이나 한 그릇 타고 갈까? 울산으로 가야 되나? 뒤에 건 사실 생각 안 해봤어요. 피차 일반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